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이번에는 서강대 생명과학과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처음 다루기 때문에 좀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서강대 안에 자연과학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이 있는데 그 단과대학에는 4개 학과가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라 익숙하죠. 이 4개 과들이 자연과학대학 안에 소속해 있는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이 중에서 생명과학과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생명과학과는 처음 다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재미난 얘기가 우리 서강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글자가 많아서 적합하진 않지만 영상용으로는 그래도 되게 의미가 있어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과학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박물학부터 시작된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다. 그 얘기가 첫 문단에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구닥다리로 보지 마라. 왜 그러냐? 오래되긴 했지만 생명현상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발견되고 세포 내 다양한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생명의 열쇠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50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역사는 오래됐지만 첨단 학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 하면 자꾸 예전에 분류에 관한 옛날 생물학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첨단 학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멋진 거 배우니까 많이들 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밑에 문단에는 1953년에 DNA 분자 구조가 밝혀지고 1970년대 유전자 조작 기술이 또 급속도로 발전하고 급기야는 1997년에 복제형 돌리가 탄생했고 그 앞서서 1984년에는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하는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주는 일에 우리 생명과학이 다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두 분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미생물, 곤충, 동식물을 대상으로 유전 정보를 완전 해독하는 구조 유전체 학 이런 학문이 있고 또 유전자의 기능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적으로 분석하는 기능 유전체 학 이 두 분야가 중요한 기법으로 우리 생명과학에는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대학 오면 배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전을 좀 얘기를 하겠죠. 1988년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 유전체 정보 해독 작업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3만 개의 염기 서열이 다 규명이 되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포스트 지놈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생명과학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떤 친구들 왔으면 좋겠다. 생명과학이야말로 야심과 능력을 겸비한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 과학의 꽃이니 열심히 공부할 학생들 많이 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단 3개 가지고 생명과학의 역사부터 지금 트렌드까지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서강대 생명과학과의 전공 교육과정 이수 로드맵이라는 걸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1학년 때는 모든 이제 공대, 자연대가 그러듯이 일반화학, 일반실험, 일반물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2학년 때부터 전공에 들어가는데 전공 필수 생화학, 현대생물학 실험 뭐 이런 것들은 3학년까지 쭉 이어지는데 전공 선택에 보게 되면 세포학, 분자생물학, 유전자 클로닝 개론, 면역학, 미생물학, 미생물 생리학, 산업미생물학 이런 것들을 4학년 때까지 계속 배우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연과학대학이 그래서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요. 위대한 과학자들이 아무리 최근이라고 그러지만 많은 학문들을 정립을 해놨죠. 그러니까 학부 때는 4년간 그 위대한 과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그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 양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도 보게 되면 4년간 이 생명과학 쪽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첨단 분야와 학문에 대해서 또는 과거에 부터 이어졌던 그런 학문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알았어.
그럼 독자적인 뭔가 연구를 해야 나만의 무기가 될 텐데 학부 과정으로는 좀 내가 지식은 쌓았는데 뭔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석사 과정까지 가야 어떤 전문 분야로서 전문가로서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인력으로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계 쪽은 대학원 진학률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닌 과들 있죠. 이공계에서도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부 마치고도 이미 그쪽에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박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건 학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실용적으로는 코딩을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학부만 마치고 많이 나가지만 이런 생명과학과 같은 자연과학은 대학원 진학률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왜? 학부에서는 기존의 연구 내용 배우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6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 선발 계획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니죠. 그렇죠? 서강대학교는 아마 1년에 한 1,700명에서 800명 정도 뽑는 그 정도 규모의 그런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6명 뽑을 예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으로 20명 뽑을 예정이고, 기회균형 전형으로 4명 뽑을 거고, 또 신부님 추천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군자녀 해당되는 서강가치 전형으로 2명을 뽑을 거고, 그리고 정시로 수능으로 나군에서 18명을 선발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여기에 진학을 하는가 보기 위해서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서강대 생명과학과 최종 등록자 70% 컷을 대학 어디가에서 찾아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사람들의 70% 컷은 1.4 내신 1.4등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2.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아마 평범한 일반고는 아닐 거예요, 그죠? 자사고나 특목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내신으로 합격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뭐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더 앞쪽에 1점대 후반이라든가 2점대 초반 이럴 경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정시는 100분위 기준으로 70% 컷이 92.5% 정도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2등급 안에 다 들어야 합격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다. 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그런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취업률과 진학률을 보게 되면 서강대도 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강대 평균 대학원 진학률이 최근 3개년 걸 보게 되면 16.5, 16.3, 14.9 100명이 있으면 한 15, 6명이 대학원을 가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대학이 서강대학교인데 우리 생명과학과 한번 보세요. 생명과학과는 30.0, 46.7% 거의 반이네요. 39.4%이 정도로 대학원을 많이 가는 그런 과다. 서강대 평균도 높은데 평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대학원을 많이 가는 그런 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를 갈 때는 생명과학이 진짜 좋아서 가야 되는 거고 가면 더 배울 게 많아서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률을 좀 보게 되면 서강대가 취업률이 높은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명과학과 취업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63%, 61.5%, 66.7%.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자연 계열이잖아요. 자연과학 계열의 취업률은 공대보다는 당연히 낮죠. 공대보다는 낮은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67.2%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강대는 이거보다는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느냐? 대학원까지 가야 비로소 생명과학 쪽에서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기업에도 좀 있을 수 있구나. 이 취업률은 학부만 마치고 바로 취업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생명과학과를 학부만 마치고 졸업할 때는 애매한 점이 사회에서 약간 있구나. 그래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생명과학과 학생들이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택하는지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거 홈페이지가 또 없고요.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서강대 자연과학대학 4개 학과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들끼리 보는 뉴스레터가 있더라고요. 4개 학과를 다 포함해서 그 뉴스레터에 올해 6월 달 호에 보니까 서강대 자연과학대학 신입생 간담회 자료라고 해서 생명과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이나 진로에 대해서 보여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대학 들어가게 되면 중도 이탈도 많고 하니까 대학들이 우리 신입생 들어오면 신입생들한테 야 우리 과는 이런 과야 이런 비전이 있어 뭐 이걸 설명하는 자리가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본인들끼리 보는 자료가 뉴스레터에 실렸는데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졸업생 자료를 취합해 봤더니 서강대학교에서 했더니 생명과학과는 그 이 몇 개년도 졸업생들의 44.7%가 대학원을 진학을 하더라. 그리고 30.3%가 취업을 하더라. 그리고 25%는 어떻게 연락이 안 되거나 알 수가 없더라. 근데 사실 여기가 뭐가 있죠? 대부분 다 뭐 수험 준비를 하거나 대학원 준비하거나 유학 준비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또 한마디를 더 적고 있는데 뉴스레터에 보니까 라떼는 말이야죠. 5, 6년 전만 해도 대학원 진학률이 70%가 넘었대요. 와, 지금도 굉장히 높은데 전에는 대학원 진학률이 70%가 넘었다는 겁니다. 카이스트 같은 곳이 이제 70% 넘는 곳이 꽤 있죠. 그랬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원을 많이 가는 그런 과인데 줄어서 이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생명과학과 올 때 대학원까지 가는 거 어떻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간담회 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취업한 그 분야를 보게 되면 52.4%가 화학, 제약, 바이오 쪽의 회사로 취업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거 뭐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거 만드는 데죠. 특허가 끝난 그런 약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이제 회사죠. 뭐 신약 개발도 하겠지만 바이오 시밀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국콜마, 동국제약, 한국화이자제약, LG화학 등 이런 좋은 기업에 52.4%가 취업을 한다면 가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샘표 식품 오뚜기 CJ제당 등 식품회사에 17.5%가 가고 있고 이마트, 그다음에 교사 이런 걸로 8.7%가 가더라. 그리고 이제 8.7%는 또 같은 비중으로 기계 자동차 제조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과하고 좀 상관이 없지만 이쪽 분야로 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연관 지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석사 이상의 그런 연구직이라면 뭐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바이오 관련된 것들이 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연구 인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IT 전자 쪽에도 6.5%가 가고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전자. 근데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는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또 써놨더라고요. 중복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쪽에 직무가 IT 전자 쪽으로 간 건가? 그래서 따로 적었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저도 그냥 자료만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이런 좋은 회사에 IT 전자 분야로도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게 2%, 2%,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체 어떤 분야인지 설명이 없더라고요. 뉴스레터에. 간담회에서는 설명을 했겠지만 자료가 없어서 이것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첨가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강대 생명과학과를 나오면 전공을 살려서 화학,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식품 쪽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 70% 정도가 그쪽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부 졸업하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도 있어서 이거 담아봤는데요. 이건 그냥 원본을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석사, 대학원을 많이 가니까 석사 졸업하고는 또 어떤 진로를 택하고 있느냐 이걸 또 나눠서 보여주던데 석사는 졸업하게 되면 71%가 취업을 하게 되고 박사과정에 14.5%가 진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사과정까지 14.5%가 대학원생들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또 기타가 있죠. 14.5%뭐 자격 준비하거나 고시 준비하거나 뭐 창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 분들이 14.5%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석사 졸업생들은 71% 취업하는데 어디에 취업하느냐? 그 중에서 한 54% 정도가 화학, 제약, 바이오에 취직을 하고 있고, 학부 졸업생과는 조금 달리 대학 및 국가연구소에 38.8%가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8%는 또 알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 제약, 바이오 쪽에는 시젠, LG 생활건강, 삼성 바이오에피스, 얀센 백신, 대웅제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소에서는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 등 학교와 국과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다양한 국가연구소에 취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덧붙여서 써놓은 얘기가 석사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전문 분야로 잘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가 재밌죠. 이게 주로 학부 위주가 되겠죠. 학부 졸업하면 이런 비중으로 가고 있고, 대학원을 가게 되면 그 중에서도 14.5%는 박사를 가고 71% 취업하는데, 학부랑은 달리 석사기 때문에 대학 및 국가연구소에 좀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서강대 생명과학과의 진로를 좀 요약해 볼게요. 학부만 졸업했을 때는 취업률이 서강대 평균보다는 높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석사학위까지는 해야 관련 분야로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자연과학대학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률이 서강대 평균 대비 높지만 과거보다는 낮아지는 추세라고 학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률은 기본적으로 높아요. 높지만 과거보다는 좀 적게 간다. 그건 약간 학부 취업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좀 생겼을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전에는 학부 마치고 갈 회사가 없었는데 그런 갈 회사들이 생기게 되면 대학원 진학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이오 관련 쪽에 원래 우리나라에 회사가 없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바이오 관련 쪽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앞에도 나왔지만 삼성 바이오, CJ 바이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런 큰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더 생길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 회사들이 최근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 학부 취업률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있다.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죠.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의약학 계열, 메디칼 계열을 목표로 하다가 뭐 임시로 몇 군데 의대 넣고 약대 넣고 떨어졌다가 여기에 이제 적을 두는 경우, 그리고 또 생명과학에 대해서 배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교육과정을 봤지만 그래서 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점수가 맞아서 이렇게 합격한 경우, 이럴 때는 나름 전문 분야로 몰입을 하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다 대학원을 가는 관련된 분야로 취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맞지 않을 때는 학과 생활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이게 서강대 생명과학과의 모습이고, 일반적인 생명과학과가 대부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 생명과학은 옛날 학문이 아니라 첨단 학문이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있다. 근데 배울 게 많기 때문에 학부 갖고는 불안하고 석사까지 일반적으로 진학하는 게 일반적인 명문대학교의 특징이다. 그리고 나서 전문성을 획득했을 때는 학부 취업보다 더 취업의 기회는 많아지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명과학과의 진로가 되는 거고, 서강대 생명과학과도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서강대 생명과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